안녕하십니까. 네, 셀문 여러분들. 네, 재성TV의 문재성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별의 특성에 대해서 별의 거리, 그죠? 어떻게 측정하는지 연주시차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연주시차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구가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이제 공전하면서 생기는 이제 나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사물이 보는 각도가 바뀝니다. 그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시차라고 하게 되고요. 이 시차의 절반, 태양을 중심축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갠 것을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부터 그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그 연주시차분의 1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때 연주시차의 단위가 각도의 단위고 우리가 도를 쓰는데 도보다 작은 분, 그리고 분보다 작은 초 단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초분의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연주시차분의 1이 거리가 되는데 이때 계산되어지는 값은 우리가 파색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PC라고 써서 파색. 그래서 1초분의 1은 이제 1파색이 되는 것이고요. 0.1초분의 1은 이제 10파색. 그죠? 10파색이 되는데 왜 쌤이 이제 10파색 자꾸 얘기하냐면 뒤에서 그 10파색이 또 나와요. 10파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이제 재미삼아 얘기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10파색이 쓰이는 경우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파색 잘 기억해 둡시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별의 밝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별의 밝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그러면 자 별의 나의 위치를 내려야 되겠죠? 별의 밝기보다 그냥 밝기로 얘기해 봅시다. 밝기. 자, 밝다는 것은 밝은 정도죠. 그죠? 밝기. 자, 밝은 정도를 밝기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밝아요? 그러면 밝으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빛이 많이 나오면 밝습니다. 빛의 양이 적으면 어둡죠. 어둡다. 이거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밝다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출하는 빛의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출하는 빛의 양에 따른 밝기. 그죠? 그래서 방출하는 빛이 많으면 이거죠. 빛이 많으면 밝다. 방출하는 빛이 적으면 어둡다. 알겠죠? 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항성이라고 했어요.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항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 이 빛의 양이 항성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빛을 많이 내는 항성도 있고요. 빛을 조금 내는 항성도 있고. 그래서 이 빛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밝은 별, 어두운 별. 밝은 항성, 어두운 항성이 결정되겠죠. 밝은 정도 괜히 줬다. 밝은 정도. 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트가 비치죠. 뭐 라이트 그죠? 프레쉬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얘를 가까이서 쳐다봤을 때랑 멀리서 쳐다봤을 때랑 밝기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어디 갔어요? 왜 여러분들 휴대폰 조명 켜잖아요. 이 조명을 휴대폰 조명 켜잖아요. 이거를 내가 멀리서 봤을 때랑 가까이서 봤을 때 밝기 너무 싫어. 밝기가 다르죠. 그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굉장히 밝아지게 됩니다. 눈뽕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밝은 정도와 어두운 정도는 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양도 있지만 모두 있다? 거리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밝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둡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빛의 양에 따른 밝기. 그리고 거리에 따른 밝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낸다고요. 그러면 이 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 따라서 밝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별 스스로 내는 빛의 양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은 뭐냐면 거리에 따른 밝기를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이거 어떤 반에서 그림 그리려다가 망해가지고
이 그림이 자꾸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알겠죠? 몇 반이었죠? 그 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이 그림 그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그림 그리려다가 망했습니다. 자, 여기 별이 있고요. 자,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배, 2배, 2배, 3배,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배? 하나, 둘, 셋이니까, 그죠? 하나배, 2배, 3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별로부터 나오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겠죠?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빛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별은 우리가 저기 생각하면 되겠죠? 태양 생각하면 태양이 구형이잖아요. 구형에서 빛이 나니까 어떻게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가게 되겠죠. 모든 방향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겠지.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형태로 채운다기보다 면의 형태로 채우면서 나가는 거죠. 면의 형태로 이렇게 구형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죠? 면의 형태로 채워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럼 다시 그림 잠깐 볼게요. 펜 어디 갔어? 자,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별로부터 빛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요 선을 쭉 따라가 볼게요. 요 선, 이 지금 점선들 이렇게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거리만큼 뭐가 발생하냐면 이 면의 넓이가 바뀌어요. 면의 넓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왜 삼각형 닮은비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요 밑변의 비도 얼마가 돼? 1대 2가 되죠. 그럼 요거를 옆으로 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를 이렇게 회전했어.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요 모양이 되죠. 이렇게 1대 2는 1대 2. 그죠? 그러면 여기가 1대 2는 1대 2가 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 삼각형 우리 닮은비 수학 시간에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삼각형 닮은비. 자, 그래서 여기 한 변이 1이에요. 여기는 한 변이 2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그냥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면을 채우면서 나간다 했어요. 면. 그러면 여기는 한 변이 1,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얘의 넓이는 1이 되겠지. 얘의 넓이는 1. 그럼 얘의 넓이는 뭐가 돼요? 한 변이 2고 또 다른 한 변이 2야. 그럼 2 곱하기니까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곧 뭐예요? 에너지죠. 그럼 에너지를 요 공간에 채웠던, 방금 전에 첫 번째 공간에 채웠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 넓은 공간에 채워지니까, 이게 넓은 공간에 채워지니까는 똑같은 에너지를 넓은 곳에 퍼뜨려야 돼요. 똑같은 에너지를 넓은 곳에 퍼뜨려야 되니까는 여기 보게 되면 얘가 넓이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 거에 4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는 똑같아. 만약에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합시다. 10이라고 하는 빛 에너지가 출발했어요. 근데 앞에는 1이라는 공간, 넓이가 1이라는 면에다 쏘아졌어요. 12. 그러면 얘는 면적 1당 10만큼 에너지가 쏘아진 거죠. 근데 얘는 뒤에 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면적이 지금 4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4라는 면적에 10이 쏘아졌어. 4라는 면적이 1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양이 하나의 면적당, 요 하나의 면적당, 사각형 하나의 면적당 얼마가 돼요? 4분의 1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4분의 10이면 2.5가 되나요? 그럼 얘는 10이었죠. 10. 그죠? 1분의 10이니까. 갑자기 시리가 왜 켜졌어? 그러면 빛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해요? 4분의 1로 감소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빛이 얼마만큼의 공간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펴졌기 때문에 4라고 하는 면적으로 펴졌기 때문에, 1이라고 했던 면적이 4라는 면적으로 펴졌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4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럼 빛 에너지가 4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4분의 1로 감소했다. 즉 밝기는 4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가서 그걸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밝기는 얼마로 줄어요? 4분의 1로 줄어요. 그럼 거리가 3배가 되면 얼마큼 줄어요? 한 변이 3, 또 한 변이 3. 그죠? 한 변이 3인 정사각형이니까는 여기 면적이 9로 됐죠. 9. 그죠? 그러면 빛 에너지가 밝기가 아니라 빛 에너지가 9개로 나눠서 뿌려지게 되는 거지. 그럼 9분의 10으로 에너지가 줄게 되겠죠. 하나의 면적보다. 이 별 하나, 이 한 칸의 면적보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거리가 10배야. 여긴 안 나왔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망했다. 다시. 거리가 10배예요. 여긴 안 나왔는데 만약에 10배면은 밝기는 얼마만큼 줄어요?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배로 바뀌었죠, 면적. 그죠? 그럼 밝기는 100분의 1로 감소하는 겁니다. 100분의 1. 알겠죠? 밝기는 100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밝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럼 밝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빛 에너지가 그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 밝기와 거리 여러분들 책에 보게 되면 별의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게 되면 별빛이 비치는 면적은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서 받는 별빛의 양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빛 에너지가 퍼져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니까는 그 빛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 뭐 4의 제곱분의 1배, 10의 제곱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별의 밝기는 자, 거리에 대한 겁니다.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즉 거리의 제곱만큼 감소하게 된다. 알겠죠? 거리의 제곱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준비한 그림이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밝기는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근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별도 있고 먼 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의 밝기가 정확한 밝기는 아니죠. 왜냐면 나한테 가까운 별은 더 밝아 보일 거고 나한테 먼 별은 더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별의 밝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별의 밝기. 별의 밝기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때 등급이라는 걸 씁니다. 별의 밝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등급이란 표현도 쓰고요, 등성이란 표현도 씁니다. 등급이 조금 더 디테일한 값이에요. 조금 더 꼼꼼하게 나눈 값이 등급이고요. 등성은 좀 두루뭉실하게 나눈 거예요. 1등성, 2등성, 3등성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얘는 좀 값이 좀 그 편차가 좀 많이 커요. 이거 말고 조금 촘촘하게 나눈 것은 등급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등급은 작을수록 밝아요. 똑같이 등성도 작을수록 밝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내신 등급 내신 등급 공부 잘하는 친구도 등급이 낮죠. 공부 잘하는 친구도 등급이 높은 게 아니라 등급이 낮죠. 마찬가지로 별도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이 낮아요.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이 낮는데 누가 먼저 이 등급을 정했냐면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과학자가 먼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인 그리스 과학자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과학자 얘기할게요. 고대 그리스 과학자다 보니까는 그 정확한 측정 도구가 없었어요. 관측 도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요. 그냥 이제 맨눈, 그러니까 육안으로 하늘을 관측하다 보니까는 밝기가 다 달라요. 밝기가 다 달라서 내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밝네. 그러면 1등급. 내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어둡네. 그럼 6등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육안으로 가장 밝은 것은 1등급, 가장 어두운 것은 6등급.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관측한 별들의 밝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가장 밝게 나타나는 별은 1등급, 가장 어둡게 나타나는 별은 6등급으로 정했다. 근데 이걸 뭘 가지고 했다고? 눈 가지고 했다고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측정 도구가 더 발달하기 시작했죠. 어머나, 내 얼굴이 2개가 나왔어. 측정 도구가 더 발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망원경이 되겠죠. 이게 발달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등급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더하기 표시 보면 등급과 등성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등급은 아까 선생님 얘기처럼 이제 촘촘하다. 촘촘. 등성은 듬성듬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등급이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것처럼 아니다. 요거는 설명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큰일 날 뻔했어요. 설명하고 나서 할게요.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나올 거냐면 우리는 등성 잘 안 씁니다. 등급을 써요. 등급. 알겠죠? 어머나. 지우개인 줄 알았어. 어머나를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등급을 다룰 겁니다. 등급. 그래서 별의 등급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돼요? 등급은 낮아져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급은 커집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했을 때 가장 밝은 게 1등급, 가장 어두운 게 6등급이었잖아요. 근데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그 밝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것보다 작은 단위를 쓰면 됩니다. 그럼 1등급 단위가 0등급, 뭐 마이너스 1등급 이렇게도 나뉘게 돼요. 그럼 선생님 이 중간에는 없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중간에 있어요. 뭐 마이너스 0. 아니 여기는 뭐 0.5등급. 요 사이는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뭐 0.4등급. 뭐 1등급과 2등급 사이. 여기에 무슨 뭐 0.5등급. 1.5등급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사이도 표현이 됩니다. 등급은. 근데 등성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루뭉실하게 0.5부터 1.5까지 뭐 얘를 뭐 1등성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뭐 0등성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등성은 좀 범위가 좀 넓어요. 등급은 좀 촘촘하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등급은 촘촘하고 등성은 듬성 알겠죠? 듬성 알겠죠? 간격이 좀 듬성듬성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밝기를 가지고 우리가 등급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1등급 차이는 몇 배의 밝기가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의 오른쪽 더하기 표시 맨 아래 전구의 개수를 이용해서 별의 밝기를 좀 표현을 해봤어요. 자, 등급이 가장 높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이 제일 밝겠죠. 그리고 6등급이 가장 어둡겠지. 그러면 몇 배 밝냐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 밑에서부터 따질게요. 자, 6등급은 전구 하나의 개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등급이 올라갔어요. 한 등급이 올라가면은 2.5개의 밝기를 갖는 거야. 그럼 밝기가 몇 배 되는 거예요? 2.5배. 그죠? 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봤어. 1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도 몇 배가 되는 거야? 곱하기 2.5배. 또 올라갔어요. 몇 배? 2.5배. 또 올라갔어요. 몇 배? 2.5배. 또 올라갔어요. 몇 배? 2.5배. 알겠죠? 그러면 한 등급당 밝기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5배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5등급이 되면 100배 차이가 나요. 알겠죠? 5등급은 100배, 한 등급당 2.5배.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왜 잘 기억해야 되는지 뒤에 우리가 거리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밑에 별의 등급과 밝기 차. 1등급의 별은 6등급보다 밝기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전구 하나랑 100개니까 100배 차이가 난다. 알겠죠? 5등급의 차이는 몇 배 차이가 난다고요?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차이.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기 괄호 2번 볼게요. 별의 등급.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작고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큽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고요. 1등급보다 밝은 별이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더 작은 숫자로 표현합니다. 0,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6등급보다도 어두운 별이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망원경을 통해서 혹은 천체 망원경, 전파 망원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등급보다 더 큰 숫자를 씁니다.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그 사이사이 등급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뭘 가지고 표현한다고요? 아까 사이사이 어머나 지웠구나. 아까 사이사이 등급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1등급과 뭐 2등급 사이에 있는 별이 있다 관측했더니 1등급보다는 어두운데 2등급보다 밝아요. 그럼 소수점 씁니다. 뭐 2.5등급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등급에 따른 밝기 차는 5등급 차이가 나면 얼마 차이가 난다고요? 5등급 차이 나면 100배. 한 등급당 몇 배? 2.5배 차이가 납니다. 2.5배. 알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208쪽 보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 등급이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나 왜 켜졌어? 아니야 끌 거예요. 그냥 꺼줘. 자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항상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어떤 별은 나한테 가깝고 어떤 별은 나한테 멀어요. 그러면 얘는 실제적인 밝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에 우리가 실제적 밝기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동등한 위치에 옮겨놓고 봐야 돼.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멀어요. 그러면 니네 진짜 밝기가 뭔지 궁금해? 라고 하려면 동일한 위치에다 이 별을 옮겨놔야 되겠죠. 그죠? 동일한 위치로. 물론 우리가 실제로 별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죠? 거리에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얼마 밝아지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만큼 밝아지겠죠. 거리의 제곱만큼.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책에 보았을 때 등급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내 얼굴이 안 나왔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별의 밝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은 뭐냐면 우리 그냥 육안으로 육안이라기보다 관측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씁시다. 우리가 육안으로 실제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뭐냐면 관측을 통해서 확인한 밝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별이 실제 위치에 있는 상태로 그냥 보는 거야. 가까운 건 가까운 상태로, 먼 건 먼 건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겉보기 등급이 됩니다. 알겠죠? 관측을 통해서 알겠죠? 관측을 통해서 확인한 등급이 겉보기 등급. 그러면 절대 등급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별의 실제 밝기가 아니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밝고 멀면 멀수록 어두우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동일한 위치에다 옮겨두자. 근데 그 동일한 위치가 뭐야? 바로 10파색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10파색 알겠죠? 10파색 잘 기억해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10파색을 기억해두라고 한 거예요. 10파색 이거 말고 알겠죠? 10파색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10파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지구로부터 동일한 위치 얼마의 위치에 10파색이라고 하는 위치에다 옮겨놨을 때 이 별의 밝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별의 밝기는 얼마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절대 등급이 됩니다. 절대 등급 얼마의 위치에 둔다고요? 10파색 위치에 둔다고. 근데 우리가 1파색의 거리가 얼마가 됐어요? 3.26광년. 그럼 10파색이면 얼마야? 32.6광년. 그죠? 32.6광년 위치에다 놨을 때 이 별의 밝기는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등급이 됩니다. 즉 절대 등급은 실제 별의 밝기예요. 실제 별의 밝기. 겉보기 등급은 거리 때문에 변해요. 밝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밝아지고 멀면 멀수록 어두워지니까 알겠죠? 이 겉보기 등급은 실제 밝기가 아닙니다. 실제 밝기는 뭐예요?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옮겨놨을 때 얼마? 10파색. 알겠죠? 10파색에 옮겨놨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태양은 엄청 밝죠. 우리가 봤을 때 엄청 밝죠. 지금도 이제 태양이 떠 있는데 엄청 밝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겉보기 등급 태양이 지금 위치에 있는 우리가 밝기를 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6.8등급이에요. 엄청 밝은 거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엄청 밝습니다. 근데 밤하늘에 뜨는 우리가 그 북극성
북쪽에 북쪽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북 위치에 떠 있는 별인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관측을 했을 때는 2.1등급 정도 나와요. 2.1등급 정도. 근데 얘를 동일한 위치에다 놨을 때 밝기는 어떻게 변하냐면 태양은 저 뒤로 가야 돼요. 엄청 가깝기 때문에 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을수록 밝기는 어떻게 돼? 어두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따졌을 때 얼마가 되냐면 4.8등급이 나와요. 근데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는 정도인데 얘를 절대 등급에다 위치를 놨을 때 10파세기라고 하는 위치에 놨을 때 나타나는 밝기는 마이너스 3.7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보다 어떻게 돼요? 더 밝아요. 태양보다 더 밝아. 근데 만약에 북극성을 태양과 같은 위치에 놓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68 광년보다 마이너스 26.8 등급. 아유 큰일 날 뻔했다. 마이너스 26.8 등급보다 훨씬 밝겠죠. 그죠? 동일한 위치에서 지금 등급 차이가 몇 등급 차이 납니까? 한 7등급 차이가 나잖아요. 7등급 차이면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0배에다가 600배 정도 차이 나요. 600배. 약 600배. 그 600배 정도 더 밝아요. 600배 정도. 그만큼 차이가 크다. 알겠죠?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관측을 통해서 보는 밝기가 이제 겉보기 등급이 되고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밝아 보이죠. 태양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6.8 등급, 그죠? 엄청 밝은 거죠.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은 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아닙니다. 그죠? 별의 실제 밝기는 아니고요. 별의 실제 밝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을 동등한 거리에다 놔야 되겠죠. 그죠? 그 거리가 얼마 된다고? 10파색. 알겠죠? 10파색 위치에다 놓고 측정했을 때 이 별의 실제 밝기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밝기가 바로 절대 등급이 됩니다. 관측을 통해서 나오는 등급은 뭐라고? 겉보기 등급.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게 되면 절대 등급 별의 모두 같은 거리인 10파색 위치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 등급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하게 되고요.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당연히 밝은 별인데 실제로 밝은 별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밝은 별. 그래서 별까지 거리를 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이 별의 실제 밝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제 밝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별들이 나와 있어요. 태양, 뭐 여기 보게 되면 뭐 태양도 있고요, 뭐 베텔게우스 있고요, 뭐 데네브 있고요, 뭐 시리우스 있고요, 뭐 북극성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별들의 각각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일단 태양의 겉보기 등급 나와 있죠. 절대 등급 여기 나와 있죠, 그지? 베텔게우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자리에 있습니다. 개, 멍멍개, 알겠죠? 개. 데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조. 백조인가요? 기록인가요? 어쨌든 새였던 것 같아요. 시리우스도 개, 알겠죠? 시리우스도 개. 아니다. 베텔게우스는 오리온이다. 베텔게우스 오리온입니다. 시리우스가 개네요, 개. 북극성은 그 북극성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얘는 북극성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겉보기 태양 보세요.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8, 절대 등급은 4.8이에요. 누가 커요? 절대 등급이 커요. 그죠? 절대 등급이 크다 라고 차이를 봤을 때 절대 등급이 크면 얘는 10파색보다 가깝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파색 위치에 옮겨놓고 보는 게 절대 등급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게 10파색 위치에다 놓고 보는 게 절대 등급입니다. 알겠죠? 10파색 위치에다 놓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관찰하는 것은 겉보기 등급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관찰하는 것보다 10파색 위치에다 옮겨놨더니 어두워졌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평상시에 10파색 위치에 있을 때보다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나한테 더 가깝다는 얘기죠. 어디보다? 10파색 거리보다 나한테 가깝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절대 등급이 더 작아. 라는 얘기는 뭐냐면 겉보기 등급은 내가 실제로 관측했을 때의 밝기이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관측했을 때보다 18색 위치에다 옮겨놨더니 밝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야? 18색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내가 18색 위치에다 갖다 놓으니까 밝아진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다시 볼게. 아까 태양과 정반대. 자, 베텔게우스 보게 되면 겉보기 등급이 0.42 등급이에요. 근데 절대 등급을 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6. 겉보기랑 절대를 비교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겉보기 등급이 커요. 절대 등급이 더 작아요. 그죠? 그럼 절대 등급이 더 밝은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18색보다 어떻다? 멀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겉보기랑 절대가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평상시에 어디 위치에 있었다? 18색 위치에 있었다. 무슨 얘기지? 파란색에다 빨간색 쓰니까 눈이 아프네. 얼른 넘어갈게요. 여러분 책에 나온 거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는 앞 학생과 거리 두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것처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더 커요. 겉보기 등급이 더 밝아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더 작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랑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작아요. 그러면 얘가 평상시에 관측되는 게 더 밝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절대 등급은 18색 위치에다 옮겨놨을 때 밝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평상시에 18색보다 나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면 18색의 위치에도 옮겨놨더니 어두워졌으니까. 반대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이 더 작아요. 즉 18색 위치에다 옮겨놓으니까 더 밝아 라는 얘기는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별은 어떻게 돼? 내가 관측했을 때, 평상시에 내가 관측했을 때 얘는 18색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아 라는 얘기는 뭐야? 얘는 원래 18색이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18색.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것처럼 겉보기 등급과 거리와의 관계, 별의 등급과 거리와의 관계를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죠? 그 18색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든지 더 많이 가깝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2번 보게 되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값이 작을수록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별이 되고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값이 클수록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에 몇 가지 별의 등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했던 태양, 베텔게우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대내부만 없네요. 시리우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공하는 이미지에 여러분들 더하기 표시 두 번째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별의 밝기 한번 보겠습니다. 별의 밝기. 별의 밝기 아니라 별의 온도. 별의 온도는 여러분들 이제 붉을수록 우리가 더 뜨겁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가스불 생각하게 되면 요거 생각하면 돼요. 가스불과 촛불 중에 누가 뜨거워요? 가스불이 뜨겁죠. 훨씬 뜨겁죠. 그럼 촛불 가지고 라면 끓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만약에 촛불이 더 뜨겁다면 우리는 촛불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겠죠. 그죠? 근데 가스불과 촛불의 색을 보게 되면 가스불은 푸른색이 나죠. 촛불은 붉은색이 나죠. 혹은 뭐 주황색. 그죠? 그래서 가스불이 푸른색인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촛불은 붉은색인 이유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별을 기준으로는 온도가 또 훨씬 많이 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붉은색 뭐 3700도 이하라고 돼 있는데 촛불이 3700도 되진 않습니다. 그거보단 낮아요. 여기 푸른색 가스불이 3만도 되지 않습니다. 3만도면 냄비가 녹아요. 알겠죠? 냄비가 버티질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스불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다. 고온이다. 붉은색을 띨수록 저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거 여러분들 위에 안 봐도 돼요. 옛날에 요거까지 다뤘었는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푸른색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어떻다? 높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다. 여러분들 태양은 무슨 색일까요? 요쯤에 속합니다. 요쯤. 그럼 태양은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낮은 별이에요?
낮은 별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별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사이 어디쯤일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사이 어디쯤. 황백색과 노란색 그 중간쯤이 될 거예요. 알겠죠? 태양 낮은 별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높은 거는 3만도 이상이 되는데 고작해야 6,000도 조금 넘어요. 요 사이 어디쯤 한 6,400도 정도 될 겁니다. 표면 온도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을 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이 약간 어두워가지고 선생님이 요거 좀 밝은 색을 준비했어요. 요게 베텔게우스. 여러분들 책에 나온 베텔게우스. 요게 리겔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약간 주황색 빛을 띠고 있죠. 노르스름한 주황색. 그죠? 리겔은 푸른색을 띠고 있죠. 이 두 개 중에 온도가 높은 별은 누가 되는 거야? 리겔이 됩니다. 리겔. 리겔은 온도가 굉장히 높고요. 베텔게우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에는 적색 거성. 붉은색인데 엄청 커요.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베텔게우스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소멸할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별일수록 나이가 많아요. 붉은 태양도 점점점 붉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에너지가 약해지게 되면은 작은 게 아니라 점점 커져요. 푹 하다 뻥 터집니다. 뻥 터지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마 수억 년이 지나야 될 겁니다. 또 수억 년이 지나면 아마 태양도 소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은 별의 색깔과 온도,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별의 등급, 별의 밝기랑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별의 특성이 끝나게 됐고요. 한동안은 좀 시간표 변동이 좀 많습니다. 시간표 변동이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그 여러분들 단톡방 통해서, 그러니까 회장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단톡방에 올려진 수업 시간표에 아침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9시 20분 전에 시간표 변동사항을 거기다가 기재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거 시간표 보게 되면은 과학 시간은 변동된 건 알 수 있어요. 다른 교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반영을 못하지만 그 과학은 거기에 어떤 요일에 몇 교시로 변동됐고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변경이 되었으면 선생님이 변경이라고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된 수업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해당하는 요일에 해당하는 그 교시에 수업을 해당하는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